네, 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의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또 속도를 좀 내주실 것을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소개 의원이신 김상희 의원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첫 발을 띄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보수, 진보, 시민사회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보수, 진보,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은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정치가 도대체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의 분노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이 문제 원인의 핵심에 선거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따가운 눈길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를 포함해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9명이 지난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해서 지금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쟁으로 얼룩진 최근 정치 현장에서는 참 보기 드문 시도이고 국민들께서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개혁은 우리 국회의 몇몇 의원들의 바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그리고 국민들의 압력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압력이 없으면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시도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이뤘던 국면마다 정치권, 국회의 힘으로라기보다는 국민의 힘,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동참해 가고 있지만은 이 국회에서의 이런 흐름이 제대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박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압박은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저는 희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활성화하고 4월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진보, 보수,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소개 의원이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보수 진보 또 진보 보수의 대표 단체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정치개혁 또 선거구제 개편이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존폐의 문제, 나라의 흥망의 문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치개혁적 차원의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인이 이 당사자인 여야 정당, 정파 또 개별 의원 간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가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국민적 인식이 공유가 돼서 범사회적으로 또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도 용두사미로 끝났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노선을 초월해서 국회까지 직접 와서 국민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정치개혁 또 선거구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시는 것은 이제 이 일이 국회 내에서 정당 간, 정파 간, 또 개별 의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정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라에도 미래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통해서 국민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마당이 열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일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힘은 주권자인 국민 또 그 국민의 소통 기관인 시민사회가 이 일에 언론, 학계 할 것 없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적 관심을 결집시키고 또 구체적인 대안, 제도까지 논의하면서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거구제는 개별 의원에게는 정치적 이해관계 또 정파나 정당에게는 그런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국민 대의기관을 헌법이 보장한 주권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해서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하고 또 의정과 국정에 제대로 대표된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 의정과 국정에 국민의 뜻을 민심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 그래서 주인은 국민이고 또 시민사회고 국회의원들은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후로 범사회적인, 범국민적인 여론, 민심이 이 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 개선 작업을 추동하고 또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활발하게 논의해서 국회에 던져주시고 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작업이 정해진 법정 기한 안에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큰 문을 여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와주신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과 보고 그리고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공동대표님들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발언 안 하시는 대표님들만 소개를 조금 올리도록 할까요? 송성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종열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럼 대표로 범사련 이갑산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간 그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범시민사회단체 한 300여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 있는 범사련 회장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소개를 아까 좀 했는데 우리 연대회의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여러분 잘 아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이 한국의 메이저 단체들이 모여 있는 연대회의 한 350여 단체가 모여 있는 연대회의 대표님이시고, 연대회의 전에 전 대표도 하시고 전 흥사단 이사장 하신 유종열 선생님은 지금 주권자 전국회의의 공동대표를 맡아 있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 선거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다시 국회에 정개특위를 만들고 또 중대 선거구 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 또 조금 전 소개해 주신 김상희 의원님과 조혜진 의원님 등이 속해서 중진 9명이 함께 모여서 정치개혁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2018년부터 진보와 보수, 즉 말하자면 연대회의와 범사련이 모여서 개헌에 관한 얘기도 했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 중도가 7대 종단과 함께 모여서 평화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두는 금년에는 선거가 없고 내년 총선이 목전에 달해서 선거제도 개선을 한다고 서두르는 것보다 금년 4월 10일에 되어 있는 그 기간 안에 선거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토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해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돼야 된다는 말도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결정된 건 아직까지 시민사회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 거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더니 지난 4년 전에 정치권에서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하고 현혹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 만들어서 선거를 불신하게 만드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급급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애국가 대의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네들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잡한 위성정당 만드는 꼴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 정치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개혁해야 되겠다 하는데 시민사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섰다 하는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전문가들 그리고 활동가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앞서 소개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운영위원을 함께 맡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앞서 이갑산 대표님이 저희 시민사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어떤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왔는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2017년, 18년 개헌 논의할 때도 이런 논의가 보수 진보가 같이 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 우려 섞인 비관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개헌과 관련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동 의견서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때 지금 소개해 주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같이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 5개 합의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당시에 합의가 있었고 또 그 합의를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선거 구제와 관련돼서 꼭 생각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금까지는 독일식 방안이 가장 한국 실정에 맞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선거 구제를 고집해서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시대에 맞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를 맞대면 우선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그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 밝혔고요. 앞으로 이 원칙을 시민들과 함께 그다음에 여야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로 또 초정파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자고 촉구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의지를 밝히고 또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사련의 이기우 정책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범사련의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이기우입니다.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타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첨단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21세기가 아니라 20세기, 19세기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열어야 할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부분의 원인이 선거법이 정치권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 나선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의 합의가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항상 기득권이나 또 당략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국민들도 이제는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이 협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 또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을 가진 이런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좋은 대부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진적인 선거법을 제안하면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추진을 협력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좌절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제대로 된 선거법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촉구 발언입니다. 주권자전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특위위원이신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거대 양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또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역시 과거에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왜곡되거나 자초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좀 불신과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민주당이 또 현직 대통령까지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꼭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나쁜 이야기가 선거법이 마치 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건 다른 것은 다 정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말로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개혁을 자초시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선거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3가지 원칙을 실현하는 선거제도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 맞는 선거제도를 택해왔습니다. 원칙 없이 조잡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충분히 토론하고 고민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고 다른 것은 다 오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각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저는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 최악을 피하고 정말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인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송성현 공동대표님, 그다음에 주권자전국회의 정혜란 공동대표님, 그리고 범사련의 주일택 기획위원장님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 참정권은 주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정치제도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정치가 불만족스러운 데는 주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들에겐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 그러나 주권자가 더 나은 장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선거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면서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만들어왔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 일당 지배체제를 고착화시켜왔다.
이런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서기 공천, 파행 공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2018년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사련, 진보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연대회의는 초정파적인 대화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합의와 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저버리고 법 개정 작업을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다. 선거 국면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은 크게 침해되었고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강한 정책 토론과 대안 경쟁이 활성화되기보다 거대 정당 간의 정파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져 왔다. 최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논의가 과거의 퇴행의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수 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정치개혁을 향한 공통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각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은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참여해야 한다. 개혁 논의를 회피하거나 좌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나 정치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밀도 있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제언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논의의 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를 고루 반영한다는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제도는 헌법에 준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표의 등가성, 즉 비례성을 보장하고 승자 독식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셋째,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앞에서 제안하고 천명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수 진보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정치권의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는 한편 보수, 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공통의 개혁 방향과 대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과 합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이 자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 민의가 고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마음을 모을 것이다. 여야 정당은 절박한 주권자 요청 앞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책임있게 응답하라. 2023년 1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권자 전국회의. 네, 이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보수 진보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취재에 응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인사를 한번 하자고 하시네요. 예, 차렷 인사.